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리로즈입니다. 자, 오늘은 고구마핀 미래시 3차 멜로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멜로몬이 나오게 되는데, 이번 3차 멜로몬의 컨셉은 유령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까마귀, 그리고 고양이, 프랑켄슈타인, 그 다음에 애너벨, 그리고 유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나와 있는데, 사실 저도 공포 영화를 좀 즐겨보긴 하는데, 고양이하고 까마귀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좀 캐릭터 수를 맞추려고 넣어놓은 건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영화들이 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5마리가 한 세트로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제 이미지가 없어가지고 2차 때 거를 좀 넣어놓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3차 멜로몬 이벤트도 2차 멜로몬 이벤트랑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차 전직 92레벨 스테이지 기준으로는 113-6을 클리어하게 되면은 3차 멜로몬 시스템이 오픈이 되고, 확률업 이벤트, 우리 소원 리스트죠. 소원 리스트 이벤트하고 그 다음에 교환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중국 원문 내용을 번역을 해보면은 교환 이벤트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2세대 멜로몬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조각수에 비례해가지고 3세대 멜로몬 조각 선택 상자를 준다는 내용입니다. 익숙하시죠? 우리 이미 2차 멜로몬 때 이벤트 때 동일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이제 그 멜로몬 종류인데, 지금 보시면은 까마귀, 그리고 프랑켄슈타인, 그냥 까마귀는 다크크로우입니다. 네, 한국어 기준으로 다크크로우, 프랑켄슈타인, 안나빌이라고 나오는데, 애너벨 인형이겠죠. 그 왜 되게 굉장히 귀엽게 그려놨는데 영화에선 좀 무서웠는데. 자, 그 다음에는 환생령, 유령, 그 다음에 최저 고양이, 이렇게 해가지고 총 5마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딜러분들은 까마귀 아니면은 프랑켄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힐러분들은 메인으로는 안나비를 추천을 드리는 것 같고, 탱커분들은 최저 고양이를 추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환생령 같은 경우에는 SP 스킬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스페셜 스킬, 우리가 그 메인 펫이 아니라 이제 서브로 스킬 넣는 그 칸에다가는 요 환생령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멜로몬에 대해서 스킬 설명을 좀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중국 서버 유저들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중국 서버 유저들 세팅, 그리고 중국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좀 추천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 더보기에서 바로 넘어가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하시면은 궁금한 내용은 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크크로우입니다. 자, 다크크로우 스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우선 각성기하고 특기 기술이 있습니다. 특기 기술 같은 경우에 스페셜 스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각성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피해가 증가하고, 각성을 했을 때 25%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원래는 각성하면 우리가 100% 에너지가 소모가 돼야 되는데 25%만 소모가 되고, 다시 각성을 하면은 기존에 있던 효과가 강화가 되면서 지속시간이 연장되고 모든 에너지를 소모한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뒤에서 스킬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볼게요. 자, 특기 기술 같은 경우에는 각성 시 깃털을 얻을 수 있고, 30초 후 또는 각성이 종료될 때 깃털이 사라지면서 적에게 추가 피해를 줍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버전이고요. 자, 영어 버전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릴 건데 여러분들 스크린샷 해가지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프랑켄슈타인입니다. 프랑켄슈타인 저는 귀여워서 좀 괜찮기는 한데 실제로 쓰진 않을 것 같아요. 자, 프랑켄슈타인 각성기는 각성 시 에너지가 변화하여 각성 지속 시간이 연장되지만 스스로를 치유할 수 없음. 약간 컨셉은 맞는 것 같죠? 그 다음 특기는 각성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해가 증가. 그래서 좀 느낌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이 프랑켄 같은 경우에는 장기전에 특화가 돼 있는 그런 이제 멜로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어 버전이고요. 자, 세 번째는 최저 고양이입니다. 자, 각성기부터 보면은 모든 피해가 증가하며 전술 스킬이 적을 도발하게 됩니다. 네, 탱커가 아니라 다른 직업이 쓰게 되면 굉장히 애매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술 스킬이 적을 도발하게 됩니다. 적이 많을수록 이득이 커집니다.
예, 탱커가 쓰기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탱커 말고 다른 직업이 썼다가는 괜히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기 기술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이 증가하며 적이 많을수록 공격력 증가 효과가 커집니다. 악몽에서 좋겠죠? 네. 자, 영어 버전이고요. 자, 다음은 안나빌입니다. 자, 각성기. 속도가 크게 증가하며 속도는 여기서는 가속을 의미합니다. 헤이스트. 자, 속도가 크게 증가하며 치유 시 대상의 보호막을 강화합니다. 자, 대상의 체력이 90% 이상일 때 보호막 증가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자, 특기는 공격력이 감소하지만 첫 번째 보호막이 강화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면은 기본적으로 힐러 아니면 사용을 할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왜냐면은 치유를 했을 때 효과가 있기 때문에 힐러 아니면 사용을 못합니다. 자, 영어 버전이고요. 힐러도 쓸까요? 모르겠네요. 우선 제 힐러는 사용을 해볼 예정이긴 한데, 자, 마지막은 환생령입니다. 자, 환생령 각성기는 모든 피해가 일정 임계치까지 증가하며 첫 각성 시 피해가 최대치로 증가합니다. 자, 특기는 피해가 증가하며 적의 체력이 50% 이상일 때는 치명타 확률이 증가하고 50% 이하일 때는 기술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특기가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환생령을 우리가 메인으로 사용은 하진 않지만은 이 서브 특기 기술 스페셜 스킬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뽑아야 되는 멜로몬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메인 스킬 위주로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는 우리가 이 멜로몬의 설명창에 있는 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조금 더 자세히 각성 스킬을 조금 뜯어보면 우리가 사실 거의 대부분은 이 다크크로우를 사용을 하실 것 같은데, 다크크로우 레벨 7입니다. 레벨이 전부 똑같이 제가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레벨 표시를 좀 해놨는데, 레벨에 따라서 요 분홍색으로 분홍색? 주황색, 오렌지색으로 이 써놓은 수치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레벨 7의 다크크로우는 모든 피해가 185% 증가하고 최종 치유 효과가 감소합니다. 자, 각성 시 에너지 25%만 소모하고 각성 중에 다시 각성하면 효과가 2배로 증가하고 각성 시간이 초기화되며 치유 효과 감소가 제거되고 모든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좀 충분히 설명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피해량이 굉장히 크고 치유 효과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힐러분들이 쓰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딜을 하기 위한 힐러분들은 쓰신다는 거. 자, 두 번째는 프랑켄슈타인입니다. 프랑켄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각성 기간 동안, 자, 레벨 6이고요. 자, 각성 기간 동안 자신에게 치유 효과를 줄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힐러가 쓰기 힘들겠죠. 자, 매초 1%의 각성 에너지를 획득합니다. 자, 전환 시 이번 각성의 지속 시간이 0.4초 연장이 됩니다. 육성, 속성 중 각성 지속 시간 연장 효과가 1초 늘어날 때마다 자신의 피해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딜러가 이제 쓰는 건데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량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장기전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멜로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채쇼 고양이 레벨 4고요. 자, 모든 피해가 130% 증가합니다. 피해량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레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자, 각성 기간 동안 아무 전술 스킬을 사용하면 주변 적에게 도발을 걸고, 우리가 전술 스킬 되게 자주 사용을 하는데 전술 스킬 쓸 때마다 도발을 건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탱커가 도발 스킬을 안 들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다른 스킬을 하나 더 들 수 있다는 거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아군이 해당 적에게 주는 피해가 증가합니다. 이런 탱커가 있다면 정말 좋겠죠. 지속시간 5초고 중첩은 불가. 또한 자신을 공격 중인 적 한 명당 자, 이득 효과가 추가로 4%씩 증가합니다. 최대 4명이란 얘기는 16% 증가한다는 얘기겠죠? 좋네요. 자, 그래서 채쇼 고양이 탱커용인 것 같고, 자, 네 번째는 레벨 2 안나빌입니다. 레벨 2인데도 불구하고 가속이 40% 증가를 합니다. 모든 피해가 60% 증가를 하고, 근데 요거는 고정이라서 모든 피해량 증가는 레벨이 올라도 더 올라가는 것 같진 않아요. 자, 자신이 아닌 대상을 치유할 때 그 대상이 가하는 피해가 6% 증가를 한다.
대상의 현대 체력이 90% 이상일 경우 피해 증가 효과가 2배가 되고, 이 말은 체력이 만땅이면은 제가 힐을 해주면은 그 대상의 피해량이 12% 증가한다는 얘기죠. 5초 동안 지속. 자, 자신의 체력이 90% 이상일 때 자신의 피해가 추가로 10% 증가한다. 어차피 힐을 할 거면 자기의 피해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어쨌든 아군에게 피해량 증가 12%를 준다는 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벨 2 환생령. 모든 피해 90% 증가. 자, 자신의 비실제 피해가 일정 범위 내에서 변동하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최소값은 80%, 최대값은 180%인데 매 전투의 첫 번째 각성 시 반드시 최대값으로 변동됩니다. 정확히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초반 딜이 좋다라는 의미로 조금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약간 랜덤성이다. 자, 다음은 중국 서버 유저 정보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봤습니다. 직업별로 좀 확인을 했고, 확인은 6차 전직 아니고 7차 전직 기준으로 봤습니다. 왜냐면은 6차 전직 같은 경우에는 아직 중국 서버에서도 이 3세대 멜로몬이 오픈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카오스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안정이 좀 되어 있는 7차 전직 레벨 124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악령 드래곤 던전 랭킹 기준으로 상위 1등, 2등, 3등을 직업별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우선 워리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다크크로우 사용을 하고 있고, 서브로는 이런 애들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서브로 사용하는 거는 뒤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프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DPS가 높은 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다크크로우를 사용을 하고 계신다. 자, 위저드는 1등, 2등 다크크로우를 사용을 하고 있고, 3등 같은 경우에는 프랑켄슈타인을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헌터도 보면은 다크크로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섀도우 같은 경우에도 메인은 결과적으로는 다크크로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서브, 우리가 이제 그 스페셜 스킬을 어떤 거를 사용하는지를 조금 확인을 해봤는데, 의외로 저는 다크크로우를 많이 쓸 줄 알았는데, 다크크로우는 제가 직업별로 3명씩 확인을 했으니까 총 15명인데, 15명 중에 다크크로우를 사용을 하는 사람은 6명, 그 다음에 고양이를 사용하는 사람은 8명, 환생령을 사용하는 사람은 13명. 근데 사실 그 중간에 이상하게 이제 그러니까 약간 필드용, 필드용으로 세팅을 해서 쓰시는 분들이 2분이 계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따지면 환생령은 전부 다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생령은 13명이 사용을 하고 있고, 여우는 3명, 토끼는 8명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차 전직 92레벨, 그러니까 처음에 3세대 멜로몬이 오픈이 됐을 때는 우리가 어차피 메인으로 가야 되는, 그러니까 딜러분들 DPS 이제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까마귀를 메인으로 가시겠죠. 뭐 완전 순수 힐러라던가 순수 탱커는 제외를 하고 일반적인 딜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까마귀는 어차피 우리가 메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까마귀를 우리가 이 스페셜 스킬에서도 사용을 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전에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게 고양이 또는 여우를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토끼를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까마귀, 고양이, 토끼 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7차 전직쯤 되니까 데몬독이 없어졌습니다. 1세대의 우리 메인 딜러였던 데몬독, 데몬 하운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데몬 하운드를 사용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라져 버렸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실 만한 거는 어차피 우리가 까마귀는 다들 뽑으실 거고, 다만 여기서 이 환생령을 조금 조각을 모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어차피 나중에 가면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되는 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환생령은 왜 다들 사용을 하는지
이 스페셜 스킬 기준으로 한번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까마귀하고 환생령만 좀 확인을 했는데, 까마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이 나왔었는데, 자, 각성시 깃털을 획득을 해가지고 이 깃털이 캐릭터가 주는 피해 대비해서 30초 이후에 추가 피해를 줍니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추가 데미지를 주는 거고, 근데 이 환생령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레벨 7 기준으로 모든 피해가 82% 증가한다. 체력이 50% 초과인 적에게 피해를 줄 때는 치명타 확률이 10% 증가를 하고, 체력이 50% 미만인 적에게는 기술이 10% 증가한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분석글에도 나오지만 환생령 레벨이 3 정도만 돼도 토끼 레벨 10이었나요? 토끼 레벨이 훨씬 높은 것보다도 오히려 효율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토끼보다는 환생령을 무조건 쓰는 게 좋다. 다만 환생령 조각이 있을 경우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봤고, 자, 이번에는 중국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추천 글들에 대해서 번역한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 자, 우선 딜러 같은 경우에는 추천하는 게 다크크로우입니다. 결과적으로 메인은 다크크로우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스페셜 스킬 같은 경우에는 다크크로우, 환생령, 안나빌, 토끼 아빠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우리가 어차피 다크크로우, 그러니까 자원이 한정이 돼 있어요. 뽑을 수 있는 자원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다크크로우는 어차피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애고, 환생령은 효율이 좋아요. 그리고 토끼 아빠는 이미 뽑아놓은 게 있어요. 근데 여유가 된다면 안나빌도 뽑아도 괜찮겠지만, 예, 스페셜 스킬 기준으로. 근데 여기까지 여유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안나빌 스페셜 스킬을 쓰는 사람을 저도 한 명도 못 봤어요. 예, 아마 다크크로우 환생령까지, 그 다음에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토끼 아빠 또는 고양이 여우 정도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환생령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효율이 굉장히 좋다. 3레벨 환생령이 10레벨 토끼보다 오히려 기본 스펙은 더 좋다. 뭐 토끼는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서 환생령을 사용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라 라고 써있지만, 실제로 7차 전직 124레벨을 확인을 해봤을 때 환생령을 안 쓰는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생령은 무조건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자, 악몽 던전 기준으로는 다크크로우가 하고 이 안나빌은 효율이 안 좋습니다. 토끼나 여우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일부 실드 파괴 구간에서도 다크크로우 특기를 비추천한다. 토끼 아빠 재활용.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크크로우 스페셜 스킬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5명 중에 6명 정도. 자, 영어 번역 버전이고요. 자, 나이트메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번역을 했는데 웨이브 던전이죠. 웨이브스 던전이라고 합니다. 영어 버전은 글로벌 서버에서는. 자, 그 다음에 다크크로우 메인 패스로 사용을 했을 때 고양이랑 여우 스페셜 스킬을 썼을 때 모두 성능이 괜찮다. 이론적으로는 다크크로우가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악몽 던전에서는 여우는 고양이보다 조금 약하다고 해요. 고양이가 조금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켄슈타인을 메인으로 쓰시는 분들은, 프랑켄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각성 시간을 계속 연장을 해가지고 무한 각성을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2세대 고양이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각성이 한번 새로 시작될 때마다 데미지가 증가하는 방식인데, 프랑켄슈타인을 메인으로 썼을 때는 이 고양이 스페셜 스킬하고는 호환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참고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탱커랑 힐러입니다. 탱커 같은 경우에는 왜 성기사 붙은 거죠? 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 탱커 같은 경우에는 채셔 고양이를 메인으로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탱커나 힐러 전용 특기. 자, 탱커나 힐러 전용 특기. 이게 지금 채셔 고양이의 특기인데, 공격력이 증가하며 적이 많을수록 공격력 증가 효과가 커집니다. 공격력 증가는 사실 탱커한테도 좋고 힐러한테도 좋기 때문에 채셔 고양이를 추천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순수 힐러 같은 경우에는 안나빌 메인펫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좀 사용을 할 예정이고, 다만 이전에 이제 사용하고 있었던 우리 댕댕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힐 증가 효과는 따로 없다. 그리고 순수 힐러 같은 경우에는 이 채셔 고양이 특기를 사용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자, 영어 버전이고요. 자, 다음에 그 분석글들 중에 프랑켄슈타인하고 다크크로우에 대해서 비교를 했던 글이 하나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프랑켄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삼성 이상이 되면은 무한각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5 플러스 15 세팅,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성급은 빨간색 5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특기 레벨이 15레벨 이제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이제 가게 되면은 풀스택 배율이 6.7배율 정도가 되고 3분 30초 기준으로는 6.08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크크로우 같은 경우에는 같은 세팅으로 가게 되면은 풀스택 기준으로는 7.1배율, 그 다음에 3분 30초 기준으로는 6.9배율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프랑켄슈타인보다 장기전으로 봤을 때도 다크크로우가 더 좋다고 해요. 배율 이론상. 자, 그러다 보니까 프랑켄슈타인을 좀 비추천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크크로우 스킬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데 1단계에서는 10초 동안 유지가 되고 1.6배율로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각성을 하게 되면은 20초 동안 유지가 되는데 3.2배율로 데미지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20초 동안은 쿨타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 50초 간격으로 이 스킬의 쿨이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영어 버전이고요. 자, 최종 정리입니다. 추천 조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3세대에서 딜을 하실 거면은 무조건 다크크로우를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크크로우를 가고, 그 다음에 스페셜 스킬 같은 경우에도 다크크로우를 추천을 합니다. 다만 다크크로우 같은 경우에 다크크로우 이제 스페셜 스킬은 악몽에서는 좀 비추천하기 때문에 다른 걸로 바꿔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환생령을 우리가 메인으로 추천하진 않지만 초반 스펙업에 좋기 때문에, 사실 뭐 초반 아니죠, 그냥 스펙업에 좋기 때문에 확보를 강추를 한다. 무조건 특기 스킬에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조각이 있는 게 좋다. 아마 이제 우리가 교환 이벤트를 하게 되면은 3세대 다크크로우를 일단은 한 빨간색 3별까지는 무조건 가져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남는 거를 환생령에다가 좀 쓰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안나빌 보스전 특화지만 악몽던전 비추천. 힐러가 아니라면 사용 안 할 것 같고, 채셔 고양이도 탱커나 힐러 정도는 사용을 할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안 쓸 것 같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은 뭐 장기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장기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배율을 봤을 때 다크크로우 대비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내 세팅은 장기전 완전 특화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추천은 다크크로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차 멜로몬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한국 서버 기준으로는 일주일 정도 남았고, 조만간 이제 3차 멜로몬이 오픈이 될 것 같은데, 다들 세팅 잘 하시길 바라고, 뽑기에서 이상한 거 안 나오게 원하시는 거 잘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리로즈였습니다.